안녕하세요. 사연 우체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68살이죠. 평생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25살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 납품업을 시작해서 식당도 운영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말이에요. 아들 정우가 결혼할 때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정우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어머니 고생하신다고 항상 고마워했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온 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희는 독립해서 살 거예요. 수진이가 결혼 한 달 만에 던진 첫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차가운 거절의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독립이라니? 우리 집이 이렇게 넓은데 왜? 저희 친정이 더 잘 살아서요. 이런 오래된 집에서는 좀. 수진이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집이라니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서초구에 있는 200평 단독주택인데 말이에요. 그래? 그럼 어디서 살 건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장만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신축 아파트요. 수진이가 말할 때마다 저희 친정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마치 자신의 친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정우는 옆에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결혼하면 아내가 우선이 되는 게. 그렇게 둘은 강남으로 나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첫 번째 손님 접대 자리였습니다. 정우가 승진한 기념으로 식당에서 모임을 했는데 수진이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혼자 사세요. 저희는 강남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마치 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걸 마치 불쌍한 사람처럼 표현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동석한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창피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업도 하고 바빠서 전혀 안 외로워요. 제가 변명처럼 말했지만 수진이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독립적이셔서요. 저희한테 손 벌리지도 않으시고. 손 벌린다는 표현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언제 제가 손을 벌렸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오히려 제가 정우한테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야, 수진이한테 좀 말해라.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좋냐? 어머니,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라고? 내가 뭘 오해했는데? 그냥 수진이도 적응하느라 힘들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정우도 결국 아내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며느리에게 무시받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심해졌어요. 수진이의 친정 자랑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서 사업하시는데 이번에 서울에 빌딩을 하나 더 사셨어요. 차례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친정 이야기였어요. 마치 자신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에게 과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사업을 크게 하시나 보네. 제가 무덤덤하게 반응하자 수진이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저희 오빠도 의사거든요. 강남에서 피부과 원장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어머니는 뭐 하시고?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아버지 벌이가 워낙 좋아서 일할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흘끔 보더라고요. 마치 일하는 저와는 다르다는 듯이 말이에요. 좋겠다. 나도 일 안 하고 쉬고 싶은데 혼자 사니까 그럴 수가 없어. 제가 씁쓸하게 말하자 수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그만 쉬셔야죠. 저희가 모실 수는 없지만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면 편하실 텐데.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아직 68인데 벌써 요양원을 이야기하다니. 정우는 옆에서 수진아 하면서 말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상했어요. 내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지내시라는 뜻이었어요. 수진이는 사과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었어요. 저를 빨리 어딘가에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에요. 추석 때는 더했습니다. 수진이 친정에서 온 선물들을 자랑하듯 늘어놓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보내신 한우예요. 등급이 1등급이래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고요. 이 과일은 저희 오빠가 골라서 보내준 거예요.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계속 저희 친정을 강조했어요. 반면에 제가 준비한 음식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우도 눈치를 챘는지 말했어요. 어머니가 만든 잡채가 제일 맛있어. 그러자 수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 잡채가 더 맛있을 텐데 다음에 만들어 오시라고 할까요? 제 앞에서 버젓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우가 당황해서 수진이를 말렸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어요. 식사 후에 수진이가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에서 부르네요. 먼저 갈게요. 벌써? 아직 차례도 안 지냈는데 저희 친정이 더 급하대요. 사촌들도 다 모인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정우에게 눈짓하더라고요. 정우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그래, 가거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차례상을 바라보니 너무 허무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수진이가 정말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되갚아주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정우의 승진 축하 모임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우가 과장으로 승진한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고급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수진이의 친정 식구들도 참석했습니다. 장인, 장모, 그리고 수진이의 오빠 부부까지. 저는 정우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참석했죠. 식사 중에 장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김치 납품업이랑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힘드시겠어요.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일을 계속 하시면 아직 건강해서 괜찮아요. 그러자 수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거든요. 아버지 벌이가 좋으셔서 일할 필요가 없으시죠. 마치 저와 비교하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정우의 승진 축하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저희가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죠. 혼자 산다는 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마치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외롭지 않아요. 바쁘게 살고 있어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수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래도 나이 드시면 몸이 안 좋아지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나 봐요. 주변이 조용해졌거든요. 그때 장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걱정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와 장모가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정말 고집스럽죠? 저희한테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왜 저렇게 독립적인 척해요? 너도 힘들겠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기가 세면. 맞아요. 차라리 정우한테 용돈이라도 달라고 하시든가. 괜히 자존심만 세우고. 시어머니가 돈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있긴 뭐가 있어요. 김치 장사로 얼마나 벌겠어요. 저희보다 못 살면서 잘난 척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렸어요. 제가 못 산다고요? 잘난 척한다고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되갚아 주겠다고.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통장들을 꺼내봤어요. 김치 장사와 식당으로 모은 돈,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번 수익금까지 총 1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유한 부동산들의 시가를 계산해 봤어요. 서초구 단독주택, 마포구 상가 건물, 그리고 지방에 있는 땅까지 모두 합치면 50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김치 장사로 얼마나 벌겠냐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 친정이 있는 동네 부동산 정보 좀 알아봐 주세요.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의 친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먼저 수진이의 친정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사업체를 알아봤습니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은 하청업체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죠. 사장님, 김기웅이라는 분 아세요? 제가 아는 부산의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 김기웅이요? 요즘 힘들다고 하던데요. 은행 대출도 많고 몇 개 현장에서 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겉으로는 잘 나간다고 하던데 거칠해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수진이네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은 수진이 오빠가 운영한다는 피부과를 알아봤습니다. 강남에서 원장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병원에서 봉지기로 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라 고용된 의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병원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급도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수집할수록 수진이네 친정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허세만 있고 실속은 없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친정집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오래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들어보니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가 언제 재개발되나요? 근처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조합 설립은 완료됐어요. 빠르면 내년, 늦어도 2년 내에는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집값이 많이 오를까요? 당연하죠.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재개발 확정되면 2배는 오를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수진이네 친정이 가진 유일한 자산이 그 아파트인데 재개발 때문에 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수진이가 그렇게 친정 자랑을 했던 거예요. 미래의 기대 심리로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이네 친정 아파트 주변의 땅을 매입하는 거였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테니까요. 다음 날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 곳 돌아봤습니다. 이 근처에 매물로 나온 땅이 있나요? 아, 땅 말씀이세요? 요즘 재개발 얘기 때문에 땅 찾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상업용지가 나와 있어요. 평당 단가는 좀 높지만 재개발되면 최고 입지가 될 곳이에요. 제가 그 땅을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좋은 위치였어요. 수진이네 아파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고 재개발이 되면 상업지구 한복판이 될 곳이었습니다. 이 땅 얼마예요? 전체가 1000평인데 평당 500만 원이에요. 총 50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과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정말요? 금액이 큰데 괜찮으세요? 네, 현금으로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50억을 현금으로 결제한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후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수진이네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를 통해서 말이죠. 어머니, 수진이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왜? 사업상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일시적으로만 빌려달라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마 재개발 소식을 듣고 추가 투자를 하려다가 자금이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원이요. 정우야, 나도 그런 큰 돈은 없어. 그러시군요. 수진이가 기대했는데, 수진이가 기대했다고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며칠 후에 수진이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정말 급하신데 도와주실 수 없나요?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겠니? 어머니도 부동산 있으시잖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라고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안 돼. 그런 건 할 수 없어. 에휴, 김치 장사로 뭔 돈이 있겠어요. 저희가 기대한 저희가 바보였네요. 또 김치 장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재개발 조합에서 공식 발표가 났어요. 수진이네 동네가 재개발 확정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수진이네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그래? 잘 됐네. 수진이가 정말 좋아해요. 집값이 2배로 오를 것 같다고.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배로 오르는 건 수진이네 집이 아니라 제가 산 땅이었거든요. 며칠 후 뉴스를 보니까 재개발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산 땅이 상업지구로 편입되면서 평당 가격이 3배로 뛰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당 500만 원에 산 땅이 지금은 평당 1,500만 원이 된 거였어요. 총 150억 원의 가치가 된 셈이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완전히 코가 납작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정우의 생일 파티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수진이가 신이 나서 자랑하더라고요. 지금 시세로 봤을 때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샀을 때보다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대단하네. 부동산 투자 잘했구나. 저희 아버지가 워낙 안목이 좋으셔서요. 이런 걸 미리 내다보고 샀던 거죠. 그러면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부동산 투자 좀 배우셔야 해요. 김치 장사만 해서는 언제 큰 돈을 벌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너 혹시 부산 해운대구 재개발 지역 알지? 네. 저희 동네 말씀이세요? 응. 거기 상업용지 말이야. 수진이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상업용지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이 나야.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네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1,000평짜리 상업용지. 50억 주고 샀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제요? 한 달 전에. 현금으로 50억을?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 김치 장사로 번 돈으로. 수진이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지금 시세로는 150억 정도 될 거야. 재개발 확정되면서 3배로 뛰었거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응.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여줄까? 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자 수진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저희보다 훨씬 부자이신 거네요. 그럼 김치 장사를 얕보면 안 돼. 40년 동안 하면 이 정도는 모을 수 있어. 수진이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보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날 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셔서도 저희한테 한마디 안 하셨어요? 너희가 물어본 적이 있었니? 오히려 김치 장사로 뭔 돈이 있겠냐고 무시했잖아. 정우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례했네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며칠 후 수진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무시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이 잘 산다고 허세 부리면서 어머니를 깔봤던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야. 저희 친정도 사실은 빚이 많아요.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진짜 부자이시면서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사셨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 그리고 진짜 부자는 있는 티를 안 내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진심으로요. 그래,
믿어볼게. 그날 이후 수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친정 자랑을 하지도 않고 저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진히 모시더라고요. 명절 때도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잡채예요. 고마워, 수진아. 정우도 예전보다 더 자주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니야. 나는 충분해. 너희가 써라. 한 달 후, 부산의 땅값이 더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50억에서 200억까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그 소식을 듣고 혀를 내둘렀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눈이 있으셨어요? 경험이지, 경험.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터득한 거야. 저희가 정말 바보였네요. 어머니한테 투자 조언을 구해야 했는데, 이제 수진이가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전에 무시하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진이 친구들과 모임에서 저를 자랑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세요. 이번에 부산 땅 투자에서 대박 났거든요. 정우가 전해준 얘기인데 수진이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 산다고 부끄러워하던 수진이가 이제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수진이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합가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 것 같은데. 괜찮아.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래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저희가 다시 이사 올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습관이 된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대신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식사하고 명절에는 꼭 함께 보내기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교훈을 얻었고 저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 수진이가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허세를 부릴 필요는 없지만 무시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진짜 실력은 조용히 보여주는 거라는 걸 수진이도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복수는 성공이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